자, 이걸 우리 뭐 간단하게 정리해서 생각을 좀 수식으로 보자라면, 뭐 이건 수식도 아니고 그냥 산수만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요. 뭐 아까 서로 돈이 오고 가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돈 오고 가는 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선 컨텐츠를 공급하는 거에 대한 회원가입.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든 뭐 시즌이든 티빙이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튜브도 프리미엄 서비스 포함해서 마찬가지 생각하시면 되고, 회원비를 내요. 회원비를 내고 콘텐츠 공급자는 그 돈을 받아요. 그 돈을 받으면 되고,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콘텐츠 공급자로부터 또 돈을 받아요. 내가 너네 콘텐츠 딜리버리 해줄 테니까 돈 얼마 내? 그 돈을 받는 거고, 역시 그만큼 돈 내는 거죠. 다음에 소비자는 이제 제가 동영상 봐야 되니까 그러면 동영상 전달받게끔 저한테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 오는 이제 도로 사용료 같은 걸 내야 되는 거죠. 이제 통신료, 인터넷 요금 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서비스 사용자 입장에선 그게 어, 이득으로 잡히겠죠.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돈이 오고 가고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딱 명쾌하게 끝납니다. 다만 컨텐츠 공급자는 이제 비용을 부담하겠죠. 자기네 컨텐츠 만들고 뭐 생산하는 비용이 들어갈 거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이제 망을 증설한다든지 망을 관리하다든지 이제 그런 비용들은 들어가겠죠. 그럼 이 비용을 이제 상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 이익들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 이 관계는 여기서 이제 클리어하게 저희가 청산된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냥 문제 없이 서로 돈 벌고 저는 돈을 내지만 그에 대해서 이제 이득을 보는 이제 그런 관계를, 이득이라는 건 이제 동영상 시청 등의 그런 이득을 보는 그런 관계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망 사용 콘텐트 공급자로부터 받는 망 사용료 만약에 T를 높여버리면 콘텐트 공급자는 높아진 만큼을 소비자 회원비 F를 높여서 그걸 상쇄시켜 버리면 되죠. 그런 이제 해결책이 있고, 어, 그 반대로 이제 콘텐트 공급자가 먼저 높여버리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사실 가격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이 망을 이용하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이해관계에서. 왜냐면 어느 한쪽이 없으면은 자기가 돈을 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실은 이게 경쟁 과정을 거치면 이제 뭐라고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할 거냐면, 그냥 이 컨텐츠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는 이윤을 양분할 거라는 거예요. 이윤을 양분해서 둘이 나눠 갖게 되고, 소비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뭔지,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냥 비용을 지불할 거고, 또 그 비용 지불한 것만큼 앞에서 본 것처럼 이메일 쓰는 사람들은 돈 조금 적게 내고 느린 거 써더라도 만족하고, 빠른 게 필요한 사람은 돈 조금 많이 내고 영상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 관계가 청산이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서의 망 중립성은 이제 뭐만 남게 되냐라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콘텐츠 공급자하고 소비자한테는 동일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예요. 이걸 차별하지 않고 단 소비자한테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이제 이 개념이 경제학자들이 이해할 때는, 사실 망 중립성에는 여러 가지 아까처럼 이제 개방된 접근, 오픈 액세스의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들어가면은 얘기는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경제학자들이 입장할 때는 그냥 딱 요렇게 간결하게 할 것 같아요. 콘텐츠 공급자와 소비자가 누리는 통신의 서비스엔 차이가 없고, 최종적으로 뭔가 돈을 지불하는 건 최종 소비자가 모든 걸 부담하게 되는. 그렇지만 이게 경쟁이라고 한다라면 그게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테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대역폭이나 사용하는 데이터량, 또 하루에 어떻게 사용되지, 이를테면 주말과 평일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매번 달라질 거라고요. 같은 소비자라고 해도. 뭐 평균적인 건 나오겠지만. 다음에 컨텐츠 공급자가 사실 소비자한테 회원비 안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터넷 서비스는. 저희 아는 것처럼 되게 광고 수입만 얻죠. 우리 이미 쓰고 있는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다 그래요. 유튜브도 사실은 제가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하기 전까지는 광고를 보면서 그걸로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제가 유튜브에 돈을 따로 내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단일한 속성을 가진 이제 대표 행위자로 만들기에는 현실도 상당히 너무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즉 뭐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규제, 제도 같은 걸 만들어낼 때 나라마다 상황들도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경쟁이 잘 없다고 우리 이론적으로는 예측하지만 그렇지 않고 경쟁이 꽤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은 대륙 전체에서 이제 경쟁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래서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경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단순 모형에서 설명 못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이걸 확장시키면 되죠. 확장시켜서 앞에서 이제 소비자에게만 이용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컨텐츠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통신사가 이용료를 받는 경우 저희를 이제 모형을 조금 바꿔보면 되고 다음에 이용료를 받더라도 조금 뭔가 이용료를 높여야 될 때 소비자 쪽만 높일 건지 아니면 컨텐츠 공급자 쪽만 높일 건지 이제 그걸 또 결정하는 문제로 조금 바꿔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컨텐츠 공급자도 마찬가지죠. 아까 광고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광고가 들어오면은 소비자한테 이용료 안 받는 걸 할까? 아니면 소비자한테 이용료를 받으면서 또 여기서 양분하는 거죠. 유튜브처럼 무료인 사람들은 광고 보게 하는 거고 돈을 내는 사람은 광고 안 보게 하는 걸로 할 수 있는 등으로. 그러니까 가격 전략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나 콘텐츠 공급자나 다 이제 다양하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서비스 공급자도 가격을 차별시키는 방법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더 빠른 대역폭 속도에 이제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패스트 트랙과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정서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를테면 우리는 경제학자는 똑같은 논리로 이것과 똑같은 논리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통체증이 발생할 때는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즉 뭐냐면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거는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갈 사람들은 급행료를 내라는 거죠. 시간을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이 그만큼 되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빨리 지나가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를 끌고 나오지 않거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느리게 갈 수 있는 다른 우회로를 사용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분산되고 자연스럽게 배분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경제학자들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근데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모든 게 사실 시장의 논리로 작동하지는 않거든요. 시장의 논리는 작동하지 않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교육 같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동영상 강의로 우리가 딜리버를 하게 되니 네트워크를 많이 쓸 텐데 이거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돈을 더 내라고 한다? 이건 좀 교육의 약간 동질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죠. 내비게이션은 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 누구나 똑같이 이제 장점을 누릴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뭔가 돈을 내야 될 거다. 정현 교수님 계십니다만 헬스케어도 사실 마찬가지죠. 헬스케어가 이제 앞으로 생산해내는 엄청난 이제 데이터량들이 있을 텐데 이 데이터량이 전송되고 이게 분석돼서 다시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라. 물론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공공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약간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걸 모두에게 개인에게 부담시킨다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많은 경우 통신사들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량을 계속 늘려나갈 거기 때문에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속도로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도로를 넓혀야 되는 거죠. 도로를 넓히는 도로 확장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통신망에 대해서 확장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이건 잡을 수 없는 게임이 될 거예요. 즉 도로를 늘려놓으면 그걸 보고서 사람들은 또 차를 더 사게 되고 더 많이 고속도로 이용할 거예요. 도로가 늘어났으니.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이제 용량이 차겠죠. 한계 용량에 도달할 겁니다. 캐퍼서티가 이제 찰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도로를 넓혀야 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신망도 지금 트래픽이 걸려서 부하가 있다? 그래, 통신망 늘려, 증설해? 그럼 언젠가 또 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이 되풀이되는 이 문제를 막으려면 경제학자들은 이 가격 차별을 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있는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쓸 사람들이 돈 더 내고 쓰게끔 해야 된다. 이게 보통 많이 귀결이 되긴 해요. 근데 현실에서 이제 문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앞에서 저희가 그 데이터와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계약하면 된다고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을 하면 된다. 이제 문제는 거기서 사실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약에는 계약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거죠. 계약에 우리가 명시하지 못하는 내용들. 그걸 이제 계약의 불완전성이라고 그런 거고요. 모든 걸 계약에 담을 수 없고. 다음에 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이득이나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외부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망 이용 계약을 콘텐츠 공급자하고 뭐 소비자, 그다음 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맺었어요. 맺었는데 예를 들어서 콘텐츠 공급자가 계약한 이후에 새로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이건 소비자들이 되게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원하는 건데 데이터를 너무 많이 써요. 데이터를 너무 많이 쓰는 거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선 계약 다음에 얘네들이 이거를 내면서 계약과의 이후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또 뭐 광고 같은 것들이 사실 또 다른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뭐 데이터량을 더 많이 써도 되는 이제 그런 종류의 광고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것, 또 계약에 포함하지 않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인 게 존재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은 뭐냐면 이런 제약 요소들이 있을 때 계속해서 통신망을 증설한다. 이게 대안일 거냐? 유일한 대안일 거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데이터 정선량이 문제고 지금 우리가 제약 조건으로 이제 한 네트워크 망 자체에 한계가 있다라면 반대로 이제 압축 기술을 발달시키는 방법도 있죠. 데이터량의 압축을 얼마나 시켜서 전에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식의 기술 발전도 사실은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결과를 예단하기는 사실 매우 복잡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경제 교과서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가 될 거냐면 기본적으로 망 중립성은 가격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가 충분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의 근거들이 있습니다만 중립성이 될 때는 약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시장만으로 이게 해결이 되냐 또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는 요소들도 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겁한 결론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망중립성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일반적으로 반대하거나 또는 어떤 입장에서 특별히 사회 전체를 위한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을 위해서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한 이제 그런 규제들은 사실 피해가야 된다는 거죠. 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